이 섬유 패션 분야에서 유명한 디자이너 하나가 없어요. 단연 그냥 탁월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누구한테도 좋은 원단이 한계가 생겼어요. 이게 미래 원단이에요.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보는 국내 원단은 대단히 수준이 높은 이태리 원단이나 일본 원단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실 몽클레어나 스톤 아일랜드 같은 친구들이 한국 원단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산지. 스톤 아일랜드, 루이비통이 되려면, 거기에 쓰이는 소재가 되려면 원단이 메이드 인 프랑스나 메이드 인 이태리, 최소한 메이드 인 자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뒤떨어지는데 누구한테도 좋은 원단이 한계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서스테이너블한 원단이에요.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이제 거대한, 이건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트렌드가 아니고 이거는 선택에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모든 브랜드가 하고 있지 않고 메이저들만 하고 있잖아요. 곧 모든 브랜드가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 패션을 지배했던 그 한 가지 키워드가 뭐였냐면 아름다움이에요. 예쁘다는 거. 아이폰인데 이거 불편한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 70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이폰만 샀어요. 불편한데. 왜? 예쁘니까. 어떻게 이 예쁜 놈을 안 사고 배길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소재든 뭐든 간에 의류 소재에서는 다른 거 다 놓고 예쁘면 다 용서가 돼요. 자, 예쁜 거는 불편함 감소해요. 비싼 거 감소해요. 패션 산업을 지배했다는 키워드 명제가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건강까지도 양보를 안 하잖아요. 건강과 아름다움이 충돌한다. 건강이 져요. 예쁜 게 더 먼저라고. 여자들 하이힐 같은 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건강을 해치는데도 예쁘니까 하잖아요. 이제는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놈이 나온 거예요. 얘는 이제 예쁜 걸 이겨. 이게 이제 안 예뻐도 서스테이너블 하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예뻐도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으면 이제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렇게 돼버린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누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주어진 운명에 이제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서스테이너빌리티다. 저는 이제 책 독서를 좋아하는데 책을 많이 읽는데,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무슨 욕구가 생기냐면 글을 쓰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읽은 것들을 정리하고 싶은 차원에서 글을 쓰고 싶은 것에서 막 이렇게 썼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과학 분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학은 그냥 물리, 화학, 천문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의학, 온갖 과학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한 2,000권 정도 읽었는데 지금까지.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나 나름대로 내 논리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걸 내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문에 대해서. 근데 나는 이제 그걸 나 혼자 만족으로 썼는데 나중에 이제 막 인터넷이 생기고 그러면서 초기에 이건 과학에 대한 글인데 재미가 있다. 재미있다. 그런 반응이 이제 따다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과학책을 쓴 거예요. 나는. 그러다가 이제 과학책을 쓰고 한참 있다가 이거 내 본업이 섬유인데 섬유책도 하나 쓸까?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제 1, 2, 3, 4 막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섬유 지식이 나온 거예요. 그것들은 원래 중급에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원단 무역을 하니까 우리 바이어들, 그러니까 브랜드들이 갭이라든가 자라라든가 H&M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 바이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원단을 잘 모르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나름대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현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초보가 아니잖아요. 중급 수준으로 쓴 거예요. 글도 모두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이제 1, 2, 3 이제 써 나갔는데 초보자들 첫 번째로 신입사원들, 두 번째로는 비전공자들이 더 많아요. 이 업계에. 이제 이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것 같은 뭔지 몰라도 좋은 것 같은데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초중고 때 배웠던 과학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읽는데 무난해요. 근데 우리는 대학 입시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억지로 우겨 넣었던 것 지식들을 전부 다 하루아침에 다 팍 시원하게 방출을 시켜버리잖아요. 하나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 섬유지식이라는 책을 읽으려면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중학교 한 2학년 수준 레벨에서 비전공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원단편을 보면 이제 원단에 대한 인트로가 있고, 재직이 있고, 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재직과 니트가 다른 점, 부직포가 있어요. 우리가 원단 하면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분이 있고, 직물, 니트, 편물이 있고, 세 번째로는 부직포라는 세 가지 원단이 있어요. 이 셋 중에 미래에 가까운 원단이 어떤 걸 것 같아요? 앞으로 셋 중에 미래 원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직포예요. 원단을 만들기 위해서 뭐 재직을 하든 니트를 하든 처음에 소재에서 시작해요. 천연 섬유는 다 소재 자체가 섬유예요. 그렇죠? 면, 모, 마, 견 다 섬유죠. 합섬은 고분자 이제 폴리머라고 하는데 플라스틱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섬유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고분자 덩어리인데 이거를 섬유를 뽑아서 실로 만든 다음에 소재, 섬유, 실, 또 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원단을 성형해서 카팅해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5단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부직포라는 거는요, 중간 단계 다 생략하고 소재가 바로 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 원단이에요. 자연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에고치는 아예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바로 가는 거예요. 나오면서 바로 섬유가 되면서 그게 원단을 만들어서 또 그 원단이 바로 또 이렇게 누에고치를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 살잖아요. 중간에 그 뭐 섬유를 만들고 실을 만들고 원단 재직을 하고 이런 과정이 싹 생략되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이. 자연이란 게 그게 진화의 힘이에요.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지나니까 이제 그런 진화가 가능한 거죠. 근데 사람의 기술이라는 건 이거 뭐 해봐야 뭐 4,500명 난 지 얼마나 됐어요? 200년도 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어설프고 모든 게 원시적이고 복잡하고 이 생태계를 더럽히고 자연을 망치고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 뭐 5대양 6대주 북한만 빼고 다 가봤으니까. 리비아 장사할 때 이제 얀다이드 셔츠용 원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패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그 패턴 북을 갖고 다녀요. 거기는 이제 사회주의잖아요. 개인이 아니고. 국가에서 바잉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나라예요, 리비아. 가보면 가게라는 게 없어요, 시내에. 시내에 스토어가 없어. 저 길가에서 파는 노점상 말고 스토어라는 게 없어요. 백화점은 있어요.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이. 배가 한번 싹 들어오면 백화점이 꽉 채워져요. 다 팔리고 나면 또 다시 백화점이 텅텅 비어요. 보여줬어요. 자, 이 중에서 골라라. 그 바잉 하는 양반이. 쭉 이렇게 한 패턴이 이제 100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10,000야드씩, 그럼 100,000야드잖아요. 10,000야드씩, 모든 패턴을 10,000야드씩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장사를 할 때가 있었다, 옛날에. 요즘은 그런 식으로 장사하는, 할 때는 끝났고, 지금 이제 실력 대 실력. 요즘 뭐 한국 난리잖아요. 세계 1위가 지금 막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손댔다 그러면 무조건 세계 1위. 그 문화산업까지 이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가 옛날부터 그 후진국일 때부터 섬유 강국이었는데, 이 섬유 패션 분야에서 유명한 디자이너 하나가 없어요. 난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너희들 중에 위대한 디자이너가 하나라도 나오는 걸 내가 기대하면서 내가 재능 기부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왜 위대한 디자이너가 없을까? 대한 국민이 손댔다 하면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이에요. 옛날에 그냥 그 탤런트, 그 재능을 억압받아서 발휘를 안 하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그걸 발휘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세계 최고가 그냥 순식간에 세계 최고가 되고 있는데 왜 유독 이쪽에 디자인 계통에는 그게 없을까?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요. 칼 라거펠터가 죽고 나서 그 집 서재가 공개가 됐는데 장서가 10만 권이 있었어요. 아니 디자이너잖아요. 패션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집에 장서가 10만 권이 있을 이유가 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위대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상상력,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서 독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쌓고 소재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떻게 위대한,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타고난 재능만 갖고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명이 정말 이 사람들이 소재, 섬유와 소재에 대해서 무지해요. 몰라요. 그걸 조금 깨워주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지식의 껍데기를 좀 벗겨서 광명을 좀 주고 싶은 그런 조그만한 사명감? 지금 이제 뭐 내가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이 다 이제 의상 디자이너 또는 머천다이저가 되는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 건데
사실 경쟁이 치열해요. 그 친구들끼리도. 한 해 졸업생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그 인크루트하는 그 직원들 수하고 안 맞아요. 매칭이 안 돼요. 졸업한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졸업하면서 본인이 딴 애들하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딴 친구들하고 뭔가 차별화가 돼야 내가 뽑힐 거 아니에요. 세아에서, 한세에서, 한솔에서 왜 나를 뽑아주지? 차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처음에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는 그냥 학벌만 보고 하겠지만 일단 이 바닥에서는 경력사원이 되면 학교는 더 이상 안 봐요. 중요한 게 아니죠. 본인을 스스로 다른 디자이너나 머천다이저랑 차별화하고 싶다면 나는 단연코 소재를 하라고 해요. 거의 전부가 소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소재 공부는 정말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한 거에 100분의 1만 해도 단연 그냥 탁월한 인재가 될 수 있어요. 무주공산이에요. 여기는 공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손대기를 어려워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수학이나 물리를 꺼려하는 것처럼 손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쌓으면 그냥 별거 아닌 얄팍한 지식 갖고도 그냥 단연 그냥 탁월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다 이거죠. 여기 투자를 하라 이거예요. 대학교에 의상학과, 의류학과에요. 소재 가르치는 교수 없는 데들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의상학과를 졸업하는데 소재를 가르치는 교수가 없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학교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